자, 이제 우리 공부하기 제일 까다로운 주택 공급 파트가 나왔는데요. 주택 공급 파트의 특징은 워낙 개정이 많이 된다. 그 개정도 이제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계속 바뀌어요. 작년에도 시험 보기 한 달 남겨놓고 두 번, 세 번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오늘 현재는 우리 체계에서 바뀐 게 없어요. 주택 공급 파트요. 근데 입법 예고가 돼 있어 개정하겠다고. 근데 입법 예고된 대로 개정이 되는 거 아니야. 예고해놓고 다르게 바뀌어. 그 사이도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왜 부동산 관련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 중에 절반 이상이 주택 공급 부분이거든요. 계속 바뀌니까 주택 공급은 오늘 공부하는 게 최종적으로 시험 가서 정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주택 공급 파트는 작년에도 시험 보기 한 달 남겨놓고 또 바뀌고 그랬었어요. 마지막까지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제가 다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결석하지 않고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예. 괜히 신문 스크랩 하지 말아요. 헷갈리기만 해. 잘못 써 있는 것도 많고. 예. 자, 628페이지 가로 1번에 주택의 공급이 나오는데요. 자, 1번에 이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뭐 사업 주체 나오고 사업 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된다. 국가 유공자 등등에 대해서는요.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해서 별도로 공급할 수도 있는데 박스 안에 내용이 시험 문제예요.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이게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이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복리시설일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시험 문제는 사업주체 뒤에 가로가 있죠. 공공사업주체는 제외. 공공사업자는요. 공공주택사업자가 4명이죠.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4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복리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X. 예, 이게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다. 계속 나와 이거는요. 예. 같은 분이 계속 출제한다 그랬죠? 같은 분이. 예. 2번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2번 있죠.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시험 지문에는 나와요. 예.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이걸 문제를 내고 계셔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받으려는 경우 뒤에 가로가 있죠.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라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런 짓을 해야 돼. 목록표와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업 주체가 국가 등일 때는 견본주택 건설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4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5번도 읽어보시면 되고 6번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예. 우리가 모델 하우스 갔거든. 견본주택. 거기서 봤던 마감 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모델 하우스에 사진 촬영 못하게 하죠. 그냥 우리가 사진 촬영 안 하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사진 촬영 못하게 하니까. 사진 촬영 금지라 써 있잖아. 그래서 원래 안 되지. 순진하기는. 예.
사람이 쪼크 한번 던졌는데 쪼크 한번 던졌더니 사진 촬영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찰칵 소리가 나는데 동영상 소리 안 나잖아. 그래서 휴대폰을 내 배에다 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촬영했던 마감 자재하고 입주 왔을 때 보는 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신설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업 주체가 자, 마감 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 자재 목록표의 마감 자재와 다르게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이 핵심이야.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냥 뭐 동종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요.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요. 동그라미 5번에는 그 2년 있잖아요. 2년 이상 보관을 알아두세요. 2년 이상 보관. 자료 제공 요청은 뭐 그냥 1, 2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가로 3번에 입주자 저축이라고 나오죠. 입주자 저축 청약 통장인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말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입주자 저축이라고 한다. 그런가 보다.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현재는 아직 개정은 안 돼 있고요. 1번 보시면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 있다. 박스 안에 1번 공공택지. 공공택지는요. 분양가 딱 정해놓으면 그 이하로만 공급해야 돼. 분양가를요. 그래서 공공택지. 2번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 그랬죠. 아니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하나밖에 없어. 민간택지밖에 없는데 절대 민간택지라는 말을 안 써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할 때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는 말을 써. 사실상 폐지가 뭐냐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놨죠. 원칙적으로 우리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에 대해서는요.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요. 별표해야겠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야. 1번의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최근에 매년 나오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매년 나와. 작년에 나왔을까? 나왔어. 재작년에 나왔어. 계속 나와.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가? 이걸 시험에 내는 이유가 원룸형 주택인데 평당 분양가 3천만 원짜리 용산에서 분양 끝냈어요. 평당 3천만 원이야. 원룸인데. 한강이 보이는 원룸이야. 한강. 원래는 짜투리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없었는데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바람에 딱 원룸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강이 쫙 보이는 원룸을 외국인들한테 분양한 거예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면 평당 3천만 원짜리 못 나왔겠지. 그래서 또 평당 2,500만 원짜리가 두 개나 나왔어요. 원룸이요.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와 1번이요. 2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문장 외우려고 덤비다가는 아무도 못 외워.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송도 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 어디 가냐 상해에 갔더니 상해에 임시정부청사 있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청사를 등지고 딱 쓰면은 맞은편에 아파트가 딱 보이는데요. 그 아파트가 한 채가 800억짜리야. 800억짜리 한 채가. 상해에서 그게 제일 비싸대 800억짜리인데 대충 봐가지고 우리 집하고 별 차이가 안 나. 뭐 내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는요. 그게 제일 비싼데 조금 더 걸어가니까 좀 싼 아파트가 나와. 한 채당 한 300억 정도 되는 게 나와. 한 채당 300억 정도. 그러면 상해가 인구 3천만 명이거든요.
상해 외곽으로 가면은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평당 한 50억 정도 되는 50억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예? 대박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음 발령지가 서울로 나온 거야. 서울 한강변 주변에서 이제 월세를 내고 좀 살려고 봤더니 너무 싸. 세상에. 용돈만 좀 아끼면 한 채 살 수 있대. 본 용돈만 아끼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입하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 집값이요.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송도 경제 자유구역에 왔는데요. 가격을 비싸게 해도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은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콩은 지금 평당 분양가 한 5억씩 하죠. 그래서 50평짜리 아파트가 150억인데 미분양 없이 다 끝났어요. 미분양 없이. 그러니까 서민 아파트가 평당 1억이야. 16평짜리가 16억에 보통 분양해. 서민 아파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서울 집값이 좀 떨어졌대. 0.1%. 오를 때는 한 50%씩 오르고 떨어질 때는 0.1%. 대대적으로 홍보해. 떨어졌다고. 매일 뉴스에 떨어졌다 나오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아니야. 예. 자, 그래서 2번은 이해되시죠?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고급 아파트를 못 지어요. 예,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200m가 아니야. 150m예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밑줄 칠기 있죠.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가로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는 건축비만 분양 가격으로 합니다. 예. 뒤로 넘겨주시고요. 이제 633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고 해제가 나오는데 1번의 주어에 밑줄을 그어주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예. 밑에 박스에 참고 있죠. 예. 이걸 왜 참고로 처리했을까? 1번 중요하지 않아서 2번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 참고는요. 일단 우리가 결국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는 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이건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체크만 해놓으시고요. 문제 풀 때 한 번씩 보면서 눈치 있게 이거 다 끝났다 싶으면 외우고 들끝났다 싶으면 개정이 들끝났다 그러면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 동그라미 2번 있죠.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지정할 때요.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동그라미 6번 해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예. 가로 3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왔죠. 예, 분양가 심사위원회. 동그라미 1번 주어가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 예. 그 다음 밑에 참고 있죠. 분양가 심사위원회요. 대통령령인데 동그라미 1번에 제가 밑줄 치라는 밑줄 치세요. 주어 시군구청장이 밑줄 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아랫줄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20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하는가? 국토부 장관 X, 시도지사 X, 시군 구청장이고 30일 X, 20일이야. 20일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거 하나는 예의상 외워줘야 돼. 그거 하나는 예의상. 예. 왜? 그거를 시험에 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머지는 안 내도 그거는 내요. 예.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지난달에 안 가르친 거 왜 이번 달에 가르치세요 그러는데 그동안 제가 각종 그 학회에 몇 번씩 참석했잖아. 한 2번 참석하잖아요. 들은 게 있거든. 들은 게. 계속 추가해서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예. 작년에도
틀린 지문까지 다 맞췄어. 작년 우리 기출 문제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추가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추가해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 중요한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견본주택 건축 기준 그대로 보시고 4번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나오죠. 이거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비롯한 담보물권 설정 금지,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금지, 매매 등으로요. 요거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단 주택을 분양받고 입주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경우는 괜찮고 또 동의를 받았을 때는 괜찮아요. 시험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지 그 기간이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637페이지 밑에 거기 언제부터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날 이후 60일까지 그 기간을 암기하셔야 돼요. 왜 60일인가? 등기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거든요. 60일을 빼고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동의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 다음 페이지. 봤더니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한 행위,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자,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이건 뭐냐 그러면 채권의 물권화 들어보셨죠? 예, 채권의 물권화 들어보셨습니다.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다 그 기간 동안은 금지다.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을. 가로 2번에 이제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부기 등기 배웠죠? 예,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를 하는데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보세요. 사업 주체가 역시 예상대로야 지내드릴 때 그러하지 않다. 부기 등기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부기 등기할 때요. 예, 대지는 항상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요. 주택은 처음에 없었잖아요. 다 짓고 난 다음에 해야지 주택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예. 동그라미 3번은 부기 등기일 이후에 다른 양수받거나 제한 물권 설정은 다 무효다. 무효다. 직권 말소 사유가 되죠. 예, 그렇게 보시고 우리 오른쪽 5번에 이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것도 작년에 신설이 된 건데요. 요거 한번 우리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01동 아파트가 완공돼서 사용 검사 받고 이제 쓰고 있어요. 이쪽도 이제 102동도 완공됐고, 이쪽에 이제 103동이 이렇게 있고요. 이 주택 단지 전체 사용 검사 받고 이제 쓰고 있는 거 입주해서.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사용 검사 받기 전부터요 소송이 좀 진행됐거든요. 이쪽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결국 승소했어요. 갑이요. 승소한 거예요. 사용 검사 끝나고 다 입주해 살고 있는데 나중에 몇 년 끌고 소송이 갑이 승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소한 사람한테는 원상 회복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103동 부시고 땅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잖아. 요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요 갑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때 갑의 토지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는 갑한테 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그냥 시가에 따라서 팔아라 우리한테. 갑이 거절하면 소송해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요. 예. 요걸 이해하시면 요건 다 읽으면 다 이해가 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택, 복리시설, 상가 포함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저기 칠판에서 누구야? 갑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혹시 여러분들 선정 당사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선정 당사자 안 들어봤어요? 예. 우리 소송할 때 대표자 선정하는 건데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합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 민법 시간이나 이런 데서 혹시 기판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기판력. 안 들어봤어요? 예.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예. 4번 매도 청구할 때는요.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1번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치고 실소유자 누구요? 갑한테 송달돼야 됩니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갑한테 준 돈이 있죠. 이걸 누구한테 구상할 수 있어요? 사업 주체에게. 전부라고 나왔죠.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전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 투기과열지구가 나오고요. 7번에 조정 대상 지역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유력한 개정 후보야. 예, 유력한 거. 투기과열지구. 왜? 뉴스에 매일 나오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은 작년에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신설돼서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3번이나 바뀌었어요.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한 3개월 전에 신설되고 그 다음부터 개정을 갖다가 매달 하는 거야. 매달. 뉴스 나올 때마다.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계속 개정됐는데 물론 문제는 마치지 당연히. 예, 마치지. 계속 째려보고 있었거든. 마칩니다. 예. 그건 짜증나잖아. 계속 바꾸니까. 그렇죠? 그래서 A가 B로 바뀌고 B가 C로 바뀔 때요. A가 B로 바뀌었을 때 일부 학생이 왜 개정된 걸 안 가르치냐 그래. 좀 기다리세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왜? 바뀔 때마다 외우잖아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예, 어느 게 정답인지. 그러니까 혹시나 개정됐을 때는 제가 보고 이게 최종적인 개정일 때는 같이 외우고요. 또 바뀔 예정일 때는 확정되고 난 다음에 외우시면 됩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현재 있는 거 1번 주어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문장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범위. 그 다음 2번 보시고 3번도 역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해제 사유가 있어도 해제할 수 있다가 딱 한 군데 나온다 그랬죠. 어디서 나왔나요? 해제할 수 있다가 딱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아까는 나도 알아. 아까에 나왔다는 거. 예? 힌트가 특자로 시작해. 특자로. 특별건축구역 있죠.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사유 아까 있었죠? 예, 해제할 수 있다였어. 예.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독일을 이기는 것만큼 힘들어. 예. 그렇죠. 우리는 해내잖아. 그렇죠? 예, 해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독일을 상대하는 그 감독의 심정. 제가 이제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 데리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이제 그런 심정이지. 예. 예. 그날 저는 축구를 안 보고 있었습니다.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사항들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참지 못하고 방에서 나와서 예, 또 슬로비들 봤어. 우리 아파트 단지 너무 시끄러워요. 예, 와 하는 순간적으로 또 봤지.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서 또 보려는데 또 와 하잖아. 바로 또 나왔잖아. 공부에 방해가 되더라. 이게 공부에. 예.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계급 낮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 의견 듣는 거하고 협의를 바꿔서 시험에 내요. 왜 바꾸는가? 계급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틀리거든요. 세상 그걸 갖다 한 2번 냈고요.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재검토. 5년 아니에요. 1년마다 재검토다. 예. 자,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2번 해제 요청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에 40일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해제 요청했을 때는 40일 내, 30일로 틀리게 나오겠죠?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야 됩니다. 40일.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이건 앞으로 무수히 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짜증나는 거 하겠다 해놓고 나서 안 하는 경우 있죠. 더 짜증납니다 이거. 자,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박스 안에 1번은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자, 박스 1번 보세요. 1번에 앞에 있는 단어를 외울 생각하지 말아요. 마지막에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왜? 공부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뭐가 과열되는지는 굳이 안 외워도 알아. 그렇죠?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번도 마찬가지야. 정상적인 학생 앞에 그 기억 안 해도 돼.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협의할 수 있는 거 보고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지문 하나는 꼭 나옵니다.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4번 보시고 5번은 해제 사유 있을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가로 2번에 1번 해제 요청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그때 보도록 하고요. 8번에 전매행위 제한, 전매행위 금지. 이때 전매는 파는 거 플러스 명의 변경을 다 전매라고 써요. 그러니까 파는 것만 전매가 아니라 파는 거 포함해서요. 명의를 바꾸는 것도 전매라고요. 아셨죠? 전매. 예. 근데 최장 기간이 10년, 마지막 줄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정한해서 전매를 금지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동그라미를 치고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뭐야? 분양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서 전매를 금지, 바로 명의 변경까지도 금지시킬 수 있다. 그 10년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10년은 법에 나오는 거예요. 법. 오른쪽에 박스 있죠.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이것이 작년에 2달 동안 3번인가 바뀌었죠. 그래도 외우지 마시라고요. 시험 보기 역순으로 한 2달 남겨놓고 3번 바뀌었어. 이게 전매 금지 기간. 이거는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건 하나야. 10년 범위 내라는 건 안 바뀌어요. 그건 시험에 나왔고요. 오른쪽 박스하고 다음 자, 넘기지 말고 64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 치세요. 전매 금지라도 상속은 막을 수가 없죠. 상속은 괜찮아. 전매 금지 기간이라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걸 막으면은 이 사람 계속 살아 있어야 되잖아. 피상속인. 예? 숨쉬기 힘든데 아들한테 저 아직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숨쉬어야 돼. 예. 예. 자, 그래서 요 박스가 있고 다음 페이지 또 있지? 오른쪽에 또 있지. 645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잖아요. 예. 이거 오늘 결석한 사람이 물어보면 이것만 외우라 그래. 이것만. 예. 이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 2개가 나온 적이 있어. 역사상 2번. 그 2개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테레비 보다가도 외울 정도였어. 그때는요.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거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외우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나올 것처럼 보인다 싶으면은 제가 한 개 내지 두 개만 외우라 할 거야. 뭐 선생님 그 한 개 내지 두 개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지금 거기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645페이지에 있잖아요. 645페이지 있죠? 예. 자, 645페이지에 그 밑에 박스에 1번 있죠. 1번에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밑줄 하나 긋고 이거는 이제 이건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 645페이지에 거기 밑에 4번 있잖아요. 4번 있고 위에 3번 있죠. 3번에다 밑줄을 치는 거야.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두 개 밑줄 쳐놨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분양권이거든. 요거는 전매 금지야. 일정한 기간. 3번은 뭐였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그라미. 아, 그러면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주택이 안 나오네. 투기과열 지구에 주택이 안 나오죠. 이 말부터 하자면 투기과열 지구 지정했을 때 기존 주택은 전매 금지가 안 되는 거야. 전매할 수 있어. 기존 주택은 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만 전매 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매 금지는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역의 주택도 전매를 금지시키고 분양권도 전매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기존의 주택은 전매 금지를 안 시키고 분양권만 전매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기존의 주택은 사고 파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단지 분양권만 전매 금지라고요. 요거 알아두세요. 1번.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금지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주택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금지라고 틀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뒤로 넘겨서 64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있죠. 이 박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서 전매 금지. 왜? 다른 거는 계속 개정이 되는데 박스는 개정이 안 되거든.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경우야. 예외적으로. 이 박스를 맞히는 방법은 전부가 나와야 되고 일부가 나오면 틀려요. 전원이 나와야 되고 일부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1번 질병, 취약, 결혼, 정당한 사유로 다른 지자체로 팔고 갈 때, 이전할 때 팔고 갈 수 있다. 전매 가능한데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 못한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거 전매하고 갈 수 있다.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 명의가 바뀌는 괜찮아요. 5번 이주 대책용 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괜찮다. 6번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밑줄 치세요. 경매나 공매로 명의가 바뀌는 거 있죠. 이거 괜찮아. 7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괜찮아. 명의가 바뀌는 거죠. 전매는 명의 바뀌는 포함한다 그랬죠. 요 7개가 시험에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에 부기 등기해야 되고요. 자, 이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보겠습니다. 금지되는 행위가 뭔가? 4개가 금지돼. 금지되는 거는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이것을 알선하거나 이것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야.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인데 시험 문제에 우리 밑줄 쳐야 될 게 있죠.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로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가 됩니다. 단 상속이나 저당은 제외.
상속은 막을 수가 없고 저당이라는 것은 종국적인 권리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어떤 것을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는 게 금지일까? 주택조합 설립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4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2개 적어놔야겠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2개 요거 적어놨죠. 요거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다. 국민주택 채권은 거기 박스에 안 나와요. 국민주택 채권 X.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은 박스 안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왜? 국민주택 채권이 있다고 해서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제한되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는지 금지되는지. 자, 주택 상환 사채의 상속 금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상속자 들어갔으니까. 예, 거기 시험 문제야. 주택 상환 사채의 그 저당 금지 안 돼. 예, 입주자 저축 증서의 상속 금지 안 돼. 이게 다 시험 문제야 그냥요. 상속하고 저당을 박스 안에 있는 거 뒤에다 붙여서 내는 거야. 거기 금지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출 문제에도 몇 문제 나왔는데 그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학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제 나와. 왜? 다른 데 내는 걸 봤거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요. 위반 행위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거는 환매입니다.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그 지급한 날에 다음 날이 아니야.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로 사오는 걸 말해요. 환매. 이때 프리미엄을 안 줍니다. 예. 3번. 먼저 불법으로 분양받아 가지고요.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있네. 방 빼라. 퇴거 명령할 수 있다. 예. 방 빼라. 예. 동그라미 4번은요. 10년 범위 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요. 하나를 더 써놓으시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했을 때. 동그라미 5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른쪽에 리모델링 나오죠. 리모델링은 가로 1 허가에 또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에 밑줄 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밑줄,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보시고요. 뒤로 넘겨서요.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2번에 가로 1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있죠. 일단 제목에 밑줄을 치세요.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게 시험 지문에 나오고요. 이제 시험 문제는 652페이지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3명의 밑줄을 치세요. 주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0년 단위로 수립 밑줄 치시고, 예. 10년 단위로 수립입니다. 예. 그다음 오른쪽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대도시 시장이 주어예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이 도지사 승인이 몇 번째 나온 승인인가? 6번째. 이게 6번째. 예,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겨서요. 예. 우리 여기 이제 그 뒤에서 뭐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한번 가볍게 보시고 다시 앞에 페이지에 653페이지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나왔죠. 이게 몇 번째 나온 거야? 5번째 나온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기시고요. 이제 657페이지 보칙. 보칙이니까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있죠.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요. 75% 이상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
40년 범위를 갱신할 수 있다. 이 똥은 1번 요거라고. 예. 헤매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8번을 보시면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민법 순으로 적용하고요. 뒤로 넘겨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부하시면 되네. 주택 상환 사채 있죠? 원래 우리 사채를 발행하면요. 만기가 되면 요 사채권자한테 사채권자가 사채를 산 사람한테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가 아니라 주택을 지어서 갚는 것을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하고요. 발행권자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둘 중에 불안한 사람, 등록사업자.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기 위한 조건 시험에 한 번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문제집 풀 때 그때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국토부 장관은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오는 사람한테 승인권자가 됩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상환 의무 대항 요건 보시면 김영진권 나왔죠? 상환자가 나오면 다 김영진권이에요. 김영진권 하나 더 있었죠. 토지 상환 채권, 도시개발법의 토지 상환 채권도 김영진권이었다. 그 다음 3번의 주택 상환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나? 3년. 아파트 건설 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주택 상환 사채의 효력이 나왔죠?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요. 그래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거든요. 자, 상법 적용 나와요. 주택법 먼저 적용하고 없는 것은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는 주어가 누군지를 밑줄 쳐야겠죠. 지방자치단체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겨서 663페이지 7번 있죠.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있죠. 우리 분양권 전매하시는 공인중개사도 있잖아요. 걸리면은요.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받고 자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주어가 누군가 보세요. 시도지사가 포상금 지급이에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포상금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받을까요? 옆집 부동산이 받을까요? 옆집 부동산이 받아요. 예, 포상금. 예. 넘겨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